네, 잔매거진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이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설문조사로 알아보는 공감 100%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구직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봤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정유진 캐스터가 주제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네, 오늘 공감 100% 설문조사 키워드는 바로 나를 당황하게 하는 면접 질문입니다. 이 구직자 입장에서 면접은 상상만으로도 부담이 되는 과정인데요. 하지만 직장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또 바로 이 면접입니다. 그럼 면접 과정에서 구직자가 울고 싶은 만큼 또 당황하게 하는 면접 질문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야, 오늘 주제 재밌겠습니다. 나를 당황하게 하는 면접 질문. 많은 분들이 아마 나 그랬었지라는 생각하실 텐데 네. 우리 서동훈 컨설턴트님은 컨설턴트이자 동시에 모 기업에서 직장인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나를 당황하게 하는 면접 질문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학점이라든지 영어 점수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그런 부분이 취약했었는데 그 면접관 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핸디캡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압박 면접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통해서 그 회사에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많이 어필을 했었거든요. 네. 그것이 아마 주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턴 대표 빈준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알바를 위해서라도 면접을 봤을 때 당황하게 했던 질문 혹시 있을까요? 예, 제가 처음에 코트라 면접 준비를 할 때 자기소개를 1분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첫 번째 받은 질문이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랑 입사 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전부 다 30초 안에 말을 하라고 해서 그 멘탈 붕괴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네. 단어 선택이 아주 좋은데요. 멘탈 붕괴 좋습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우리도 이제 면접이나 오디션 많이 보잖아요, 서희 씨. 재밌는 에피소드 많았을 것 같아요. 서희 씨는 좀 어떤 당황스러웠던 면접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한 방송사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됐는데, 제가 사실 준비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을 보러 예전에. 갔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대표님께서 직접 면접을 하시는 거예요. 방송사 대표님께서. 근데 저한테 내 이름은 아나? 그러셨는데. 보진의 이름을. 네, 성함을 몰랐어요. 예. 그래갖고 대답을 못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네. 야, 이제 얼마만큼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느냐를 또 갑자기 물어보면 무척이나 좀 당황스러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혜진 씨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제가 아까도 우리 서동훈 컨설턴트님을 부러워했듯이 키가 큰 편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작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면접 오디션 때 키를 커 보이게 하려고 진짜 이만한 신발을 신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 네. 딱 들어가자마자 깔창 까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매너 당황했었던. 네. 어떤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아무튼 오늘 공감 100% 서동훈 컨설턴트께서 좀 자세한 내용 준비하셨죠? 네. 예. 면접은 구직자 입장에서 지원 기업과의 첫 대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긴장이 되고 떨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지원 기업 입장에서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지원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는 순간이기도 한 건데요. 어찌됐든 오늘은 구직자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취업호텔 해커스 잡이 취업준비생 574명을 대상으로 가장 대답하기 싫은 면접 질문, 당황스러운 면접 질문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나마 가장 하위권을 차지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알면은 뭐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하위권을 차지한 응답 뭐였나요? 네, 약 6위로 차지한 응답이 바로 술과 담배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량은 어떻게 되시나요? 또는 담배는 태우시나요? 아니면 술은 왜 마시나요? 뭐 이런 질문들인데요. 이게 보통 이제 주사 같은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술버릇 또는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혹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이거 굉장히 좀 면접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그 담배 같은 경우는 좀 기호식품이니까 뭐 호불호가 분명해서 그렇다 치고 술 같은 경우는 잘 마시는데 못 마신다고 해야 되는 건지 못 마시는데 잘 마신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참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술을 한 잔도 못 마시기 때문에 무슨 그럼 마시던 건 뭐예요? 김대진 씨, 네. 아무튼 뭐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참 모르겠는데 우리 빈준기 학생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첫 번째 회식 때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회식 자리에서? 그때
내일을 사는 놈은 오늘을 사는 놈을 못 이긴다고 대답했는데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뭔 말이죠? 아저씨에 나오는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예. 굉장히 난해한 질문. 그러게요. 그리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쩌면은 본인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 이렇게 소신껏 대답을 해줬는데 네. 주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지 사실 막막하거든요. 어떤가요? 알려주세요. 일단 예. 그 주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당락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네. 보통 채용 후보자라고 생각하는 정말 괜찮은 인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약간 좀 가볍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주량은 뭐 어느 정도는 솔직하게 얘기해도 좋겠지만 네. 되도록이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주량이 뭐 아주 센 것처럼 말씀하시기보다는 적당히 분위기를 맞출 정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 술을 한 잔도 못 먹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굉장히 술을 한 잔도 못 마셔요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잘 마시는 그런 것처럼 해야 경우에도 되나?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그 술을 잘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를 띄우는 데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자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해 그 주시면 정도로. 좋을 것 예. 같아요. 그렇군요. 실제로 윤서희 씨가 또 술 한 잔도 못 마시지만 분위기는 뭐 거의 3병 마신 사람처럼 예, 노는 걸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네, 그래요?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예. 아무튼 술이나 담배에 관한 질문이 이제 6위 질문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5위의 질문 한번 가볼까요? 네. 예. 구직자가 싫어하는 질문 5위는 바로 네. 이성교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 맞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성교제에 대한 이야기는 왜 물어보나라는 그러게.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예. 사실 군대 같은 경우에는요. 병사 보호 차원에서 자세히 알아야 된다라고 치더라도 네. 사실 기업에서 이성교제에 대해서 유무를 아는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기업에서? 해요. 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성교제에 대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뭐 장기 출장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지방 근무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 혹시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염려에서 사귀시는 분이 계신지 예.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네. 당락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도 좀 어떻게 좀 현명하게 답변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성교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일단은 뭐 사귀시는 분이 있긴 있지만 어떤 확실성이 없을 경우에는 네. 차라리 없다고 하시는 게 좀 나으실 것 같고요. 예. 아마 미래를 좀 약속할 정도로 정말 진지하게 만나시는 분이 계시면 있다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아, 예. 그렇군요. 자, 일단 뭐 지금까지 순위를 만나본다면은 저 같아도 참 대답하기 애매하다라고 맞아요. 하는 부분이 예.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4위도 한번 알아볼까요? 4위요. 네. 뭡니까? 4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하는 연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야, 이건 진짜 좀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사실 돈 벌려고 회사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얼마를 솔직하게 원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어떻게 다들 답변을 하실지 이건 또 윤서희 씨는 뭐 얼마 연봉 얼마 받고 싶으세요? 연봉이요? 예, 네, 예. 저는 많이 받고 싶은데 이거 면접에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응. 정유진 씨는 어떠세요? 그래 넘겨야겠어요. 넘깁시다. 네.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예. 저는 최대한 책정된 것에 따라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금액이 책정됐다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타협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고 싶지만 일단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빈준길 학생은 연봉 어느 정도 받고 싶으시나요? 저는 제 몸값부터 우선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몸값이 인턴이기 때문에 조금 낮은 편인가요?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 다들 예. 이거 서동 컨설턴님께서는 연봉 얼마나 받으세요? 저도 아직 뭐 많이는 아닌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먹고 살기 힘들 정도는 아닙니다. 많이 받으셨네요. 예. 이거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좀 네. 잘 알려주세요. 예. 구직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희망 연봉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기가 참 당황스럽고 좀 어려운 부분이 그쵸. 있어요. 네. 예. 그런데 기업에서는 희망 연봉을 묻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희망 연봉을 묻는 여러 가지 그 의도가 있는데요. 네. 구직자들 같은 경우에 신입 구직자냐 경력 구직자냐에 따라서 이 연봉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예. 답변하는 방법이나 태도가 좀 달라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어떻게? 일단 신입사원인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의 어떤 몸값이라든지 예. 역량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과도하게 욕심을 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채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 업계의 일반적인 평균 수준의 연봉을 얘기하거나 그보다는 약간 낮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높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분이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져서 채용이 됐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경쟁 상태에 있을 때는 욕심이 있는 분보다는 좀 욕심이 좀 없는 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유진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아주 옳은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갖고 한국 직업방송에도 들어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는데 현명해. 그래요. 나는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네.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으니까 뭐 책정된 만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은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회사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희망 연봉을 얘기하되 본인의 그 시장에서의 그 업계의 평균적인 연봉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그 직급에 따라서. 예. 그래서 그 직급에 따라서 그 평균적인 연봉보다 약간 낮거나 비슷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기 이제 인사 담당자의 입장으로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경력직으로 TO가 났는데 둘 다 뭐 스펙이나 뭐 어떤 능력이 비슷해요. 근데 한 명은 연봉을 4,500을 불렀고 한 명은 좀 더 불러서 5,500을 불렀다 칩시다. 누구를 뽑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희망 연봉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능력적인 부분을 더 많이 보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전반적으로 두 분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연봉을 낮게 부른 분을 채용을 합니다. 만약에 기본적인 수준으로 그보다 높게 부르신 분은 나중에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낮게 부르신 분을 오히려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당락에도 어느 정도 아주 조금은 그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대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 3위는 도대체 뭘까요? 네, 구직자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 3위는 바로 키나 몸무게와 같은 신체 사이즈에 대한 그래요. 질문.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키를 작으니까 깔창을 깐 건데 그걸 깔창을 깔았냐고 바로 물어보시니까 이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화나셨어요? 아니 진짜 저 싫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네. 사실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자제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 어떠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구직자의 긴장을 좀 풀어주려는 의미에서 가볍게 던지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고 또 미모나 이런 게 너무 뛰어나신 분들은 정말 부러움과 호기심의 대상으로 한번 여쭤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부러워서 그런 거였겠죠? 그런 거겠죠. 근데 사실 가볍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이 구직자 입장에서는 36, 24, 36입니다 말하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접관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좀 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또 면접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우리 구직자 입장에서도 좀 대처를 유연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화내지 마시고요. 자, 구직자가 싫어하는 당황스러운 질문 벌써 2위입니다. 네. 구직자가 싫어하는 당황스러운 질문 2위는요. 학점이나 토익과 같은 스펙에 관련 질문입니다. 스펙. 더 화가 나려고 합니다. 저는 특히나. 아니 이건 근데 저는 솔직히 저야 뭐 이제 학점이나 토익 점수가 안 좋으니까 뭐 싫어한다 치고 이 구직자분들은 대부분 스펙을 갖췄을 텐데 이걸 왜 싫어해요? 자랑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일단은 자기가 아무리 스펙을 잘 갖췄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스펙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대부분 보면 스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학점이 몇 점이냐, 뭐 영어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보다는 이력서상이나 자기소개서상에서 특별히 점수가 낮거나 스펙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취약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고 혹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 면접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압박 면접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지원자에게
채용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지원자를 채용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또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사실 면접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에 안 들면은 이런 질문들도 안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건가요? 일단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네. 예. 사실 기업에서 최종적으로 채용 합격한 분들을 보면 면접할 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나 네. 아니면 거의 받지 않았거나 두 가지입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애매모호하게 질문 받았던 분들은 대부분 떨어집니다. 네. 많이 받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그 채용 후보자한테 관심이 있는데 사실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또 질문을 많이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분은 거의 우리가 원하는 스펙에 꽉 맞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한두 가지만 질문해도 그분은 거의 채용을 확실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질문이 안 나와도 이게 좋은 경우가 있는 경우군요. 예, 있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서동훈 컨설턴님, 영예 1위. 이게 뭐 영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위. 누구 네. 뭘까요? 뭡니까? 네, 구직자가 싫어하는 당황스럽게 만드는 영예 질문 1위는요. 네. 부모님의 직업과 자산 규모입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공감을 하실 만한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왜 아버지 뭐 하시는지, 어디 사는지, 아버지 학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막 이런 이야기 도대체 그러니까요. 왜 물어보는 건지 예. 사실 생각해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적어내는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네. 어릴 때 한 몇십 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집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뭐 자가용인지 뭔지 네. 이런 거를 과연 면접관들이 왜 물어보는지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예. 자산 규모에 대해서 뭐 잘 사는 집안의 자제분인지 뭐 이런 거를 체크하려는 것보다는요. 이런 경우도 사실 그 최근 들어서는 많이 물어보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회계라든지 예, 자금팀이라든지 이런 돈을 다루는 업무에 있어서는 네. 금융 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집이 어렵거나 아니면 뭐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금융 사고의 가능성을 사전에 좀 방지하는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물어보거나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월급이 떼이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그렇게 본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자산 상태가 안 좋은 가정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에 취직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가요? 금융권으로는. 금융권도 그렇고 일반 기업에서의 어떤 그 자금팀이나 회계 네. 업무를 담당하는 예. 이쪽도 그런데 사실 집이 어려운 부분보다는 이제 본인의 신용 상태를 점검하고 본인의 신용 상태를 좋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예, 예. 사실 이력서 폼부터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력서에 이런 난들이 있는 것 자체가 네. 아무래도 구직자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인 맞아요. 것 같은데요. 네. 빈준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모님의 직업이나 자산 상태를 묻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런 질문은 선볼 때 질문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네, 저도 그쵸. 빨리 이런 문화는 좀 고쳐져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을 볼 때는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글쎄 아직 선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뭐 일종의 뭐 호구 조사가 이 면접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구직자들은 부담을 느끼겠죠. 네. 그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죠? 네. 예. 실제로 취업 포탈 잡코리아가 취업 준비생 6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력서 기재 항목 중에서 가장 불필요한 항목으로 자가, 전세, 월세 등을 표시하는 재산 보유 정도라고 82.9%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부모, 직업, 형제, 학력사항을 적는 가족관계도 50.4%를 꼽았는데요. 예. 이들 항목이 불필요한 이유로는 지원자의 능력과 상관없기 때문이 75%로 가장 많았고요. 지원자를 공평하게 평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또는 개인 신상 정보 유출이 염려돼서 가정 형편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등의 이유가 꼽혔습니다. 네. 결국 응답자가 불만을 갖는 이유는 이 항목들이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집안 배경 등을 묻고 있는 때문이라고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공감 100%는요, 이 구직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면접관들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내 동생이나 내 형제가 어디에 가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속상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면접 문화가 달라져야 될 부분을 저희가 오늘 짚어드린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무튼 구직자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참고로 또 어떻게 대처
제쳐야 될지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면접관과 구직자는요,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배와 같다고 합니다. 파트너의 의미지라고 하는데,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제가 네. 면접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네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코너는요, 정유진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취업 정보 백서 바로 이어집니다.